예, 좋습니다. 예. 곧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마이클 잭슨이 마지막 라이브 공연을 하던 장면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기록 영화가 있습니다. This Is It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 중에 보면은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커다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이제 공연을 하다가 뒤에서 화면에 어떤 큐가 들어올 때 동작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프로듀서가 물어보죠. 뒤에 화면에 나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마이클 잭슨이 그때 너무나 멋있게 소위 간지나게 난 그냥 알 수 있어요. I gotta feel that 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앞에서 고개를 꺾고 뒤에 화면을 보면서 마이클 잭슨을 부러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사실은 제가 요 관련해가지고 한 130장 정도의 슬라이드가 있는데 오늘 거기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추려가지고 20장 정도를 추렸습니다. 자, 예술과 기술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요. 뻔한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예술을 하는 도구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편집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만든다든지 혹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직접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이 기술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대부분 아시는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그 다음에 3D 프린팅 같은 기술들이 예술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면서 이런 매체를 활용을 하십니다. 다만 이것이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뭔가 새로운 기술을 예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혹은 컴퓨터가 스스로 창작을 했다라고 하면 특히 예술 분야에서 창작을 했다라고 하면 뭔가 아직도 조금 꺼려지고 두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이 시점에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보니까 진중권 선생님 발표 내용과 제 슬라이드가 겹치는 부분이 한 3장 혹은 4장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얘기하면 일단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알파고 사건에서 사람들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알파고가 둔 수들 중에 만약에 바둑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그런 수를 뒀다고 한다면은 이 녀석 참 제대로 못 배웠네라고 하고 뒤통수를 얻을 만한 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떡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진짜 쓰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봤더니 의외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수들이 알파고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가졌던 선입견 혹은 그동안의 지식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혹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인공지능의 등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두렵게 만들기도 하죠. Strengthen, Enlighten, Frighten 3가지가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단순한 형식으로 예술과 음악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예술의 정의를 보면은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 앞으로 이 얘기는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웹스터 사전 예전에 나온 걸 보면 Human Creativ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정의가 일단 무엇인지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악을 작곡하는 경우를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음악은 우리가 작곡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소수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나게 힘든 트레이닝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활동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규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한 시점에 음을 수직 방향으로 어떻게 쌓는가 하는 화성학, 하모니 규칙과 수평 방향으로 시간에 따라서 앞에 음이 나오면 뒤에 무슨 음이 따라올 것인가 그게 가장 적절한가를 결정하는 대위법, 카운터포인트의 2가지 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드린 음악은 대부분 소위 말하는 죽은 백인들의 음악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배우는 서양 고전 음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규칙으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컴퓨터로도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프로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당연히. 그래서 인공지능 예술이라고 해서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흐름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런 일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사실 놀랍지도 않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한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시도는 분명히 있어 왔을 겁니다. 보시는 그림은 1950년대의 잡지 광고에 등장하는 어떤 기계라고 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19달러 95센트에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판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당시부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곡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은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넣어줘서 학습을 시킨 것을 바탕으로 돌아가는데 반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아무스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에서 만든 컴퓨터인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뭐 얼룩말처럼 되어 있지만 이 껍데기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곡에 대한 정보 없이도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곡을 들어본 작곡가들이 전혀 어색함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례도 있고요. 물론 그것이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딥러닝에 비해서 더 우월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어프로치지만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례가 하나 되겠고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모사해서 그리는 것 이미 뭐 다들 아신 내용에서 넘어가고요.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그 구글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 아래에 있는 그림과 위에 있는 그림 사이의 관계를 보시자면은 아래에 있는 이 그림에서 넓은 그림에서 사각형 부분을 잘라내서 보면은 위에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아래는 구글 맵스의 그 스트리트 뷰라든지 아니면은 관광객들이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파노라마 사진을 올린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인공지능에게 이 넓은 사진을 주고 네가 판단하기에 여기에서 가장 구도가 좋을 것 같은 곳을 골라가지고 그림을 한번 만들어봐라. 잘라내봐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다면은 색깔을 바꾼다든지 필터를 입혀서 보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봐라. 라고 시켜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위에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화된 도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사진작가라고 한다면 나가서 좋은 곳의 구도를 어떻게 잡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간의 영역이고 사실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사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지고 온 걸 편집하는 데 필요한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은 보조적인 도구일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컴퓨터가 담당하고 인간의 역할은 좀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밖에 나가서 자료를 긁어 모아다가 컴퓨터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형태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라는 취지에서 오늘 함께 선생님들과 고민해보고 싶은 여러분들께도 여쭤보고 싶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들은 대략 이런 식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질문 저는 인간은 창의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번 다들 동의하지 않으시 하여튼 그렇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을 창작하는 것이 과정이라든지 혹은 창의성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볼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 인공지능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키고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고 환영받았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인류의 그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문장에는 약간 비밀이 숨어 있고요. 이 문장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진에 대한 얘기고 1857년에 프랑스의 고티에라고 하는 시인이 했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사진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굉장히 닮아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뽑아내서 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기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었죠. 그런 흐름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과 지금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하는 상황이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면에서 다를 수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교육에 들어가면 참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로 그냥 창작을, 제가 예를 들면은 뭐 곡을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창작을 할 거와 교육과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을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존에 하시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시든지 뭔가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사실 큰 문제가 없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배척하거나 혹은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그냥 방관하거나 그런 반응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느 거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이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미래의 세상을 접할 세대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어느 게 옳다 나쁘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주거나 강요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해프닝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게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게 있다면, 뭔가 나에게 끌리는 게 있다면 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술이라고 정의하는 그런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교육 쪽에서 그래서 계속 고민되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 코딩 교육 같은 것도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근데 실제로는 코딩도 코딩이지만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뭐랄까 이런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면 공대에서도 보면은 짜잘한 계산들은 다 계산기를 시키고 이제 학생들은 큰 틀에서 생각하고 식을 세우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한 현상이 어찌 보면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전까지는 일일이 다 손으로 해야만 했고 모든 것들을 아주 미세한 손끝의 움직임이나 붓의 끝에 움직임으로 구현해야 됐던 것들이 지금은 컴퓨터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는 걸로 바뀌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술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점점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가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한 발씩, 어찌 보면 한 발씩 뒤로 물러난다고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한 단계씩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큰 그림을 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예술이라는 걸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는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조금씩 그런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